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안쓰러운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대만일 겁니다. 사실 대만은 우리 예상보다도 더 단단한 국가입니다. 올해 4월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32,1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4,870달러인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과거 1990년대에 대만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4마리의 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상도 크기의 작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인구는 2,300만 명으로 세계에서 57위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 놓고 보면 대만이 객관적으로 어디 가서 무시당할 국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옆엔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 중국에선 국공내전이라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혈투 끝에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패배한 국민당 세력은 중국 본토를 떠나 타이안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로 인해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는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우리에겐 대만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국제정치가 아닌 중국 국내 정치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2027년 안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만과 단교를 한 상태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사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대만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국민당 정부가 상하이에 위치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1932년 윤봉길 선생님이 상하이 사변 승리 기념으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전승 축하식을 하고 있던 일본군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이 폭탄으로 다수의 일본인 장성과 고관들이 죽어 일본 정부가 눈이 돌아버립니다. 곧바로 일본은 임시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대대적 탄압에 임정은 상하이를 떠나게 됐습니다. 위기에 몰린 임정은 광저우, 항저우, 창사 등 수많은 도시들을 거쳐 1940년 충칭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두 국민당과 장제스 주석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와 대만은 오랜 기간 우방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해방 후 충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김구 선생님에게 장제스 주석이 20만 달러의 전별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미화 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고 노태우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방 외교를 추진하며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공식적으로 수교했는데 중국은 수교 조건으로 우리 측에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992년 8월 24일 우리 정부는 대만과 단교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를 도와줬던 국민당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경제적 교류 등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기타 여러 종합적인 면들을 고려해봤을 때 중국과 수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럼 다시 돌고 돌아 오늘의 주제로 와보겠습니다. 현재 대만과 수교 중인 나라는 정말 몇 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이인 미국조차도 대만과는 단교 중인 상태죠. 미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지난 1979년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한 대만은 이렇듯 세계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만과 수교 중인 국가는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아주 조그만 나라들 뿐입니다. 우선 오세아니아에선 나우루, 투발루, 마셜제도, 팔라우 등 4개의 국가가 대만과 수교 중입니다. 해당 국가들은 중국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국가들인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도 중국이 아닌 대만과 수교 중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오세아니아의 또 다른 섬나라 솔로몬 제도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과 수교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중국의 물량 공세와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대만과 단교를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선 단 한 개의 국가만이 대만과 수교 중입니다. 바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입니다. 대만과 바티칸은 지난 1942년 수교했습니다. 대만에선 불교와 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런 건 두 나라 사이의 수교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대만과 수교 중이기에 바티칸은 현재 중국과는 미수교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최근 바티칸과 중국이 수교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복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가톨릭 신자는 약 570만, 지하교회의 신도들까지 합치면 1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과 수교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교황은 지난 2020년 홍콩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혜롭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문제, 두 나라 사이의 수교를 반대하는 미국의 존재 등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남아있지만 교황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종국에는 중국과 바티칸이 수교를 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가톨릭의 심장으로서 전세계의 상징성이 높은 바티칸과 관계가 단절될 경우 그나마 몇 개 없는 수교국들도 대만과 단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단 한 개의 국가만이 대만과 수교 중입니다. 스와질란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나 지난 2018년 국명을 바꾼 에스와티니 왕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두고 차이나프리카라는 합성어도 이미 오래전 생겼을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은 아프리카의 마음을 얻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들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극진한 대접을 하고 막대한 돈을 투입해 도로, 학교, 공항, 항구, 병원 등의 인프라를 지어주고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내에 반중 정서가 꽤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아프리카 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와티니는 다릅니다. 에스와티니는 여전히 중국 대신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에스와티니 외무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 변화를 추진하는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50년 넘게 국교를 맺은 대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심리전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대만과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단호히 나타낸 것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지난 2018년 말 경제 협력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선 에스와티니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남미로 가볼 차례입니다. 남미에서도 역시 단 한 개의 국가만이 대만과 수교 중인데요. 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나라들과는 달리 꽤 사이즈가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영토의 4배에 달하는 40만 6,705제곱킬로미터의 국토와 720만의 인구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대만 입장에서 파라과이와의 수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백신 수송과 기타 인도적 서비스에 사용하라며 자신들의 군용헬기 3대를 파라과이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자국 내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몸살 앓던 파라과이는 대만의 선물 보따리에 대통령까지 기증 현장에 나오며 감사의 뜻을 전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만은 일본, 미국, 인도 등과 연계해 파라과이의 백신 확보를 돕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선물을 받은 후 파라과이 정부는 중국에 대한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 외교부는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일부 중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대만과 단교라면 백신을 공급해오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중국 정부는 파라과이 정부의 주장이 악의적인 허위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백신을 통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만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죠. 앞으로의 일은 어찌 될지 모르나 당분간은 파라과이와 대만의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만의 사례는 국가가 힘을 잃으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의 대약진에도 여전히 대만과 수교를 끊지 않고 있는 나라들, 다음엔 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